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출장을 자주 가게 돼서 유튜브를 오랜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벌써 한 해가 가고 2024년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내년의 새해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특히 경제에 미치는 외생 변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다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아직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에 미칠 외생 변수가 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24년은 선거 열풍의 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77개국에서 선거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총선이 있죠. 그런데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대만도 있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3억 인구가 투표를 하게 돼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도전이다, 위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지금까지 바이든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 크게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랄지, 중동, 기후 정책, 한반도, 중국에 대한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서 새로운 냉전 체제가 형성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에는 다극 체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냉전 체제는 동서 또는 미국,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그룹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에너지 자원의 지도가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청정 에너지 정책이 정착될 거고, ESG에 대한 세계적인 규범이 더 강화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라고 하죠. 굉장히 부존량이 적은 자원들, 그렇지만은 청정 에너지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광물들, 예를 들자면은 리튬, 구리, 니켈, 우라늄, 이런 것들의 확보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지도가 변화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경우에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물론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화합니다만은 이것이 대개 한 11월 말 12월 초에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표로 요약한 겁니다. 우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살펴보시면은 대개는 막상막하이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가 아주 독보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오와 후보 선거전에서 51%를 득표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외에 헤일리와 샌디스랑 여러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트럼프는 여기 직접 참가도 않습니다. 토론회에. 그럼 자기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하고 같이 토론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혹시나 공화당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로서는 헤일리, 여성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고 유엔 대사를 지냈던 헤일리인데, 헤일리가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헤일리하고 바이든하고 경쟁할 경우에도 여러분이 표에 보시는 대로 이 경우에는 훨씬 더 헤일리가 많이 바이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한 주에서
투표 수가 한 표만 더 많아도 그 주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간접 투표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5개 중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플로리다 이 5개 주가 아주 결정적인 경합 지역이었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 5개 주에서 전 세계 글로벌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5개 주에서 불과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한 수만 명 표가 차이 난다. 이렇게 가정해도 선거인단은 모두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죠. 트럼프는 지금 여러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거 결과 이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한반도에 지정학적인 여러 위험이 크게 증대될 수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김정은이 제일 바라는 게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이 패권 정책,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세계 질서를 안정화시키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트럼프는 크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세계는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의 다극 체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대만의 선거예요. 대만은 왜 중요하느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이 중에 한 핵심 이슈가 대만 문제거든요. 그 대만은 지금 1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3파전이라고 그래요. 친중, 친미, 그리고 중도파. 근데 이런 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분들의 지지율이 30% 내에서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에 친미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더 중국과 대립이 강화될 거고 친중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요인은 전 세계 선거 열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 다극 신냉전 체제가 부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세계 질서의 변화에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패권, 뭐 중국의 패권 이런 거에 속하지 않고 흔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교역 중심, 자기 국가의 이익 중심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인도, 브라질, 사우디, 인도네시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루블화의 교역을 금지했는데 인도는 버젓이 양다리 걸치면서 루블화로 교역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계가 다극 체제로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자유무역 질서가 점차 쇠퇴하고 각자 동생, 보호무역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 교역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중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피크 차이나 얘기를 했었죠. 중국 경제는 지금 침체 상태를 거듭하고 있고 내년에는 크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전체 공급망이 상당히 붕괴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다 깨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 인플레 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등장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새로운 공급망의 허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종합해서 IMF가 최근에 내년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세계 전체 성장률은
내년에 한 2.9%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냐?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그거보다 약간 낮죠. 그게 침체해서 별로 회복을 못 합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의 경제의 경우에는 올해 1.5%였는데 한 1.4%로 약간 낮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신흥공업국이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4.0%였는데 내년에도 4.0%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년의 세계 경제는 선거 열풍,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분쟁, 다극차제 이런 외부 요인과 더불어서 고금리 체제가 많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조금 개선은 되겠지만 그리고 경제 침체도 크게 올해보다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새해 경제 전망하고 새해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